무용사에서 1920년대는 무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도의 시대와 예술학원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1927년 이선근의 여명기 로서와 문단 회고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동경은 무한히 크다. 그들의 새 사회, 새 정치, 새 문학, 어느 방면을 막론하고 그네의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한갓 감정적 동경에 그치지 말기 쉬우며 무엇 하나 철저한 연구와 비판을 그들에게 해본 적은 없다. 그러나 항상 표면에 나타난 러시아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이 있었을 뿐이요. 이면의 러시아 역사상의 러시아를 알아보려고 한 사람도 적었다. 이성근은 당시 1920년대에 우리 사회에 이 러시아에 대한 로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도의 시대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용사에서 무도의 시대는 1921년부터 192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도라는 용어가 매우 새로우실 텐데요. 무도는 당시의 신문화의 하나로 러시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유입된 새로운 춤, 특히 발레와 러시아의 민속춤, 고팍춤을 비롯하여서 순수 예술에 속하지 않는 서양의 민속춤이나 사교춤까지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사교 무도의 등장이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됐냐면요. 광무 9년 1905년에 매일신보를 보시면 11월 6일 청국공관의 무도회가 개최되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청국공관의 무도회는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요. 당시에 외교관들이나 그리고 당시 경성에 거주하던 외국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닫힌 무도회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영화와 축음기가 보급이 되면서요. 서양 음악과 무도가 적극적으로 유행하게 됩니다. 이 무도의 시대를 이끈 사람들은 서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인 모던 걸과 모던 보이, 모던 세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흔히 말하는 신여성들도 이 모던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당시 모던 세대들에게는요. 사교춤의, 사교무도의 실력이 세련됨의 척도가 될 정도로 이 모던 걸과 모던 보이들은 사교춤을 열심히 추었는데요. 이런 무도 시대의 도래에는 러시아 한인들이 영향이 지대합니다. (1922년에) 예술학원이라는 러시아 발레 기법을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교육기관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예술학원은요, 원장 상트페테르부르크 피터 미술학습원에서 공부한 김동환 원장님이셨고요. 그리고 당시 피아니스트 김영환, 그리고 신극운동가였던 현철, 이렇게 3인이 모여서 예술학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예술학원은 1922년 7월 23일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서울시 죽첨정 1정목, 현재는 이 서대문구 충정로 1가, 그리고 1923년에는 더 크게 확장 이전을 하여서요. 서대문정 2정목, 종로구 신문로 2가로, 그리고 1925년에는 을지로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도 충정로에서 종로구로, 종로구에서 을지로로 점점 더 시내 중심가로
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텐데요. 그만큼 이 예술학원의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술학원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술학원은 보통반과 연구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 전공으로는 음악, 무도, 그리고 연극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이 있었습니다. 보통반 무도과는요, 3개월 과정으로 가정무도와 사교무도를 배울 수 있었고요. 보통반 음악과에서는 1년 과정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그리고 보통반 연극과정 1년 과정은 각본 낭독, 실연, 동학연극의 변천 과정, 서양연극사, 소설 개요와 각본의 주요 내용, 분장술, 세계 연극 사조까지 매우 심오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922년에서 23년도 수강생을 보면 약 100여 명이었고요. 특히 1925년에는 러시아 무도 교사 크란도와 웰스를 초빙하여서 특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학위 속성 교원 연수를 해서요, 약 48명이 한 달 동안 수업을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모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또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무도를 가르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학원은 약 3년간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교원들이 있었던 것을 보시면 그 전파, 속도 그리고 영향력은 더 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술학원은 이렇게 교육 활동도 펼쳤지만요, 공연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제1회 남녀연합 현상 무도대회라는, 지금 말로 하면 무용 콩쿠르, 무용 대회를 연 것이죠. 1923년 5월 27일에 개최를 했는데요. 장소는 종로 중앙청년회관, 현재 YMCA 회관입니다. 그리고 예술학원과 조선일보가 주최와 후원을 맡았습니다. 당시 남녀연합 현상 무도대회의 모습입니다. 이 위의 사진을 보시면 커플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당시에는 연합 무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군무라고 볼 수 있는 코카서스 춤, 고팍춤과 사람 나비춤이 군무로 공연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코카서스 고팍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사람 나비춤이 이런 커플 댄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것은 커플 댄스 하면 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커플이 돼서 춤을 추는데, 여기 보시면 남자, 여자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아마 아직까지 유교 사상이 있어서 무대에서 남녀가 함께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서 춤을 이렇게 공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해봅니다. 이런 공연 프로그램, 벨라 골라바, 러시아의 벨라 골라바 양이 와서 서정무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스투데니시를 초청을 해서 피아노 독주와 성악을 공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예술가들을 초청을 하여서요, 예술학원에서는 러시아의 또 클래식 예술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대회에서 남자 1등 지성일군, 그리고 최성애 양이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으로는 김영봉 양, 3등으로는 홍옥임 양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제1회 남녀연합 현상 무도대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여학생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예술학원은 러시아의 발레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예술교육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학생을 보시면 발 모양이 이렇게 턴아웃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학생이 이 예술학원에서 발레 훈련을 받았구나 라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학원의 공연 활동 중에서는요, 이런 무용 대회도 있었지만 이런 무도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 제1회 음악 무도회의 의미는 대중들을 위한 최초의 무도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무도라는 말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것이 천국 공관의 무도회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귀족들, 양반들과 거주하는 외국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즉 일반 대중들은 참여할 수 없었던 행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술학원은 그런 특정 계층을 위한 무도회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한 최초의 무도회를 개최합니다. 1923년 6월 2일에 개최되었고요.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 대강당, 같은 YMCA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당시 무도회가 개최되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앞선 무용대회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또 여기 때로는 여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실은 유교시대에서 아주 엄격한 남녀 상렬지사,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관념을 깨고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예술학원의 공연 활동이었습니다. 이 공연의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개회사를 하고 제1부 음악부에서는 음악 연주를 했고요. 이번에는 러시아 예술가들을 초청하지 않고 모두 예술학원의 학생들이 연주를 맡았던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무도를 선보였는데요. 여기 4인 병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사진이 지금 동아일보에 게재된 사진인데요. 여기 4인 병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목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부의 사교무도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교무도 제3부에서는 왈츠를 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꽃종이를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 또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독지가가 기부를 하여서 여기 참석한 모든 여성들에게 붉은 장미를 한 송이씩 다 선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무도회에서는 예술학원에서 이미 춤을 배웠던 학원 학생들이 도우미로서 활동을 해서 춤을 못 추는 사람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왈츠를 출 수 있도록 이렇게 춤을 추는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김신문 기사에 보면 이 무도회는 정말 어디 서양에서 펼쳐지는 무도회에 참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무도회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예술학원은 서관 동포 수해 구제 음악회, 즉 서관 지방에 수해가 나서 이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한 음악회도 1923년에 개최를 하였고요. 서관 동포 수해 구제 음악회의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현악, 독창, 코카서스 춤, 만돌린 연주, 폴란드 춤, 독창, 바이올린 합주, 독창, 이런 식의 음악과 민속춤이 함께한 공연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러시아 예술가들도 함께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표트르와 고경순 양의 코카서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또 남녀가 파트너가 되어서 춤을 추는 모습도 예술학원은 일반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술학원의 원장인 김동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혁명기 1917년 전에 소련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소련에서 온 춤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 김동한은요, 러시아의 이름은 김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러시아어를 수학했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에게 러시아에 보내달라고 계속 이렇게 졸랐는데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들이 보내주지 않아서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한 끝에 드디어 상트페테르부르크 표트르 미술학습원에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강사로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러시아 문화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한 이 김동한, 김미하일은 1922년 우리나라로 와서요. 1925년까지 예술학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예술학원을 문을 닫고, 그리고 특히 예술학원은 정말 계속 확장 이전을 할 정도로 학원 수강생들도 많고 공연도 매우 성황리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을 닫고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김동완은 1925년부터 45년까지 20년간 경성에 소재했던 소비에트 총영사관의 통역관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김동완은 예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러시아의 공연 예술 그리고 춤 예술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김동완은 이렇게 예술학원의 교육활동과 공연활동을 통해서 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요. 이런 개벽이라는 당시에 잡지에 무도란 여하한 것인가, 무도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사교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이 글의 처음에는 사교 무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중등학교에서는 무도 수업을 통해 남녀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습득하는 필수 과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도회에서 남성은 여성 파트너에게 절대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므로 이 무도는 여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이 사교춤을 적극적으로 추어야 된다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사교춤은 춤 활동을 통해서 신체 발달, 그리고 파트너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 그리고 대중 오락으로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고요. 특히 여성 해방,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는 이 신여성들은 무도를 반드시 추어야 한다고 무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도를 배우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김동완은 이 글을 마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1920년대 예술학원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김동완을 통해서 러시아의 무도가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서 무도의 열풍을 이끌었고요. 또 무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